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가파른 회복을 보여줬던 우리 증시. 그런데 이 제자리 찾기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보니까 큰 게 뭐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그리고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세 종목들 보시면 오늘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강한 쪽은 제약바이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엠폭스와 코로나 끝나지 않는 강세 분위기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화재 이슈 계속해서 부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확실한 이슈가 되는 것들 아니면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급락 이후에 빠른 반등에 다시 기대를 품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날 또 실망을 할 수도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의 종목들 궁금하시면요. 오늘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신청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도 기분 좋게 저희 랭킹쇼와 함께 하시죠. 02-325-8100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갖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받고 있으니까 많이 전화벨 울려주시고요. 채팅방도 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채팅창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강병호님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 이거 너무 서담깨님, 웃겨요. 창호행, 머리 감따 나오신 듯.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러 촉촉한 컨셉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웹해요. 이렇게 만지고 왔습니다. 맞죠? 근데 웹해요. 언뜻 보면 진짜 감따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나름대로 아침에 나올 때는 연출을 하나하나 꼬아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다 보면 제멋대로 좀 옮겨가는 게 좀 있어요. 모니터에 오늘 예쁘게 안 나오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예뻐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승민님 오셨군요. 프랑스인 알랭들로 랭킹쇼인 창호행님. 이거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가. 근데 알랭드로 이 배우가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말 동안에 많이 좀 슬펐습니다. 저도 정말요? 참 좋아하는 형님이거든요. 정말 그 눈빛 알고 있어요? 네. 알랭드로의 알죠. 눈빛 엄청나죠? 진짜 그 신의 외모에 견줄 수 있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아임리얼님 창호행 외박했네 외박했어. 아니에요. 외박 안 했습니다. GS킴님은 네. 땀 많이 흘리신 듯. 오늘 제가 당분간은 이 촉촉한 컨셉을 잠깐 좀 기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잘 생각이 들어요. 어울립니다. 실제로 보는 게 좀 더 낫죠? 네. 좀 진심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잘 어울리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 반응이 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요. 네. 아임리얼님, 창호행 아롱사태. 싸이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승빈님, 아니, 촉촉이 아니라 축축이래요.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뭐 귀엽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나마 위안을 좀 삼도록 하죠. 사랑이님 오셨고요. 아이고. 고고싱님도 함께 네.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 머리 얘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랭킹쇼는 종목 진단이 어디까지나 1순위입니다. 그럼요.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신청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뜸한 타이밍에 남겨주실 때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꼭 한번 지금 여러분의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저희가 안내 드렸고 네. 그리고 머리 이야기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랭킹 주제 봐보죠.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네. 자,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어제. KTX 어제였어요. 부산역에 그 맞아요. 영상 보셨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말에는 어제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해서 열차가 제대로 운행이 되질 맞아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말에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집에도 못 가고 참 많이 힘드셨죠? 자, 오늘 첫 차부터 다행히 정상화가 됐고요. 추가 보상에도 나선다. 이런 소식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들 화제가 되는 김에 KTX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과연 KTX를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오늘 랭킹쇼 주제는 바로 이런 순위입니다. 어떤 걸까요? 일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어디일까요? 인데요. 1위는 뭐 부동의 1위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제가 아는 거 맞을까요? 제가 가고 싶은 바캉스랑 유명한 곳. 뭐예요? 아니, 서울역이 당연히 1등이죠. 그래요? 당연히 1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디를 생각한 거죠? 부산. 그래요? 아니, 그거는 이 정답에 지금 있잖아요. 퀴즈 안에 있는 거고, 서울역이 압도적으로 일평균 이용객이 1위입니다. 그것도 차이가 2위, 3위, 4위, 4위, 5위랑
굉장히 많이 차나요? 어이구야. 그래서 서울역을 제외하고 네. 랭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부터 6위까지를 보시면 될 텐데 익숙한 곳들이 많이 있죠. 수도권에 보니까 광명. 그리고 용산도 용산.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동대구와 함께 부산 그리고 우리 중간에 대전까지 위치하고 그쵸. 있습니다. 자, 2위부터 6위까지 알아보면 되거든요. 일평균 KTX 이용객, 그러니까 일평균 승한차 이용객을 전부 합산했습니다. 202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죠. 기차를 타는 사람 기준인 거죠? 승차하고 하차한 아하. 하루 동안의 이 이용객 수를 승객을 전부 네. 합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반응 한번 볼까요? 서당깨님은 동대구라고 동대구. 해주셨고요. 안장구님은 오타죠? 부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기숙님, 오. 주포발사님도 동대구를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동대구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 저는 당연히 부산 쪽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네. 알았는데 부산보다 지금 이야기는 일단은 오. 동대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 머리 얘기는 꼭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I'm 리얼님, 창호의 머리가 미역이다. 그래요, 건강해 보이죠? 자, 피치펀치님, 종목 진단 신청 이런 걸 저희는 또 기다렸다고요.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많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상반기에 주도를 했던 식품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주춤거리는 모습이어서 그쵸?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 종목 시원하게 진단해 주실 전문가님 누구 나오시나요? 네, 오늘은 김근우 전문가와 금산 전문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잠시 후에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고의 세상님 인사 주셨고요. 햇살님은 오늘의 주제 광명, 고고씨님은 대전까지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찾아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자, 유튜브 사이즈 업님의 네.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24를 볼 텐데 매수 가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카페24 매수 가격은 4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자, 카페24 오늘 보면 3.81% 상승 중인 모습이고요. 주가가 35,400원입니다. 자,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딱 정확히 저 그러네요. 위치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올 초 들어서 분위기 잘 만들어 갔습니다. 지난 6월 26일 고점이 42,950원이죠. 자, 그런데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거의 고점 부근입니다. 그 전에 움직였던 거 보고 이 정도면 하반기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하필 7월부터 시장이 좀 흔들렸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카페24도 주가 레벨이 다소 내려와 있습니다. 뭐 급락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42,950원 고점 대비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는 35,000원대까지 주가 회복이 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매수하셨던 4만 원 그 이상까지 가능할지 사이즈업님께서는요 유튜브 때문에 들어갔어요. 더 오르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카페24 윗방향으로 안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페24입니다. 지금부터 카페24 안심하고 윗방향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네, 일단 카페24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카페24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24 하니까 카페인가 커피 파는 데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카페24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이제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옷을 팔아요. 그럼 옷을 떼와야 되고 이걸 파는 홈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 보수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매번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럼 이거를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하는 게 카페24가 출발했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랫폼 단위라서 고객층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그제서야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점유 양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사실 2021년도부터 해서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도 나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2023년 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이 카페24의 지금부터의 관점은 이제 점유도 늘려놨고 아까 말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점유도 늘어났고 늘어난 점유를 통해서 매출도 쭉 발생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신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 쇼핑이 추가가 됩니다. 유튜브 쇼핑을 지금은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방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뭘 먹고 있지 하면은 음식을 클릭하게 되면 유튜브 쇼핑으로 이동이 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유튜브가 추진을 했고 이거에 대한 한국 비즈니스, 한국 유튜브에 대한 담당을 카페24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는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네이버 커머스예요. 네이버 커머스를 시작하고 나서 플랫폼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여기서 무언가를 파는 커머스 사업을 시작을 했더니 엄청나게 캐파가 폭발했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킨 다음에 카카오 커머스 보세요. 사실상 거의 지금 카카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캐파를 성장시켰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카페24 말고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또 많이 없어요. 뭐 광고 대행사 정도 있는데 크진 않죠. 그렇다라는 관점이면은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기다려도 될 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별개로 뭐가 있냐면,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런 데서 사지 마시라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이런 데서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선 샀으면 물리면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뷰를 볼 때 나는 이 기업에 대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기업이 뭐 예를 들어 구조적인 성장이라든지 또는 단기 성장세라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기대할 거면 어디서 사야 되냐면 이런 자리에서 사야 돼요. 1번. 이런데 1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올라가서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거는 뭐냐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뷰를 가져가는 겁니다. 트레이딩 뷰를 여기서 가져가는 거는 안 맞죠. 제가 왜 이 얘기 먼저 드리냐면 제가 비슷한 얘기 한 적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주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사가지고 수익을 한번 보잖아요. 예를 들어 샀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팔고 보니까 좋죠. 그러면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반복이 됩니다. 그럼 다른 종목이 또 이렇게 고공행진할 때 또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유튜브 쇼핑에 대한 이런 성장의 기대감 충분히 좋다라고 봅니다. 관점도 좋은데 관점을 적용시키는 자리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트레이딩 뷰는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시스템, 얘가 갖고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싸게 사서 올라간 다음 파는 전략, 남들 팔 때 팔고 남들 살 때 사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종목은 잘 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방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정 단계에 샀으면 저는 이게 정고 때 한 4만 원쯤 되면 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미 4만 원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도달을 해도 막 그냥 제자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투트랙으로 봅시다. 전략은 4만 원 위에서 큰 수익 보긴 어려워요. 진입 자체를 고가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4만 2천 원, 3천 원 정도 되는 약수익권에서 이렇게 한번 매도를 하는 전략. 그리고 지금 비중 자체를 일단은 많이 들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놀림 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3만 원 밑에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는 전략. 왜냐면 저는 이 종목이 좋긴 좋습니다만 소외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소외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섹터 단위 수급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바이오가 간다. 그러면 연관성 없는 바이오도 막 같이 가죠. 예를 들어 조선이 간다. 각각 다른 회사인데 조선주 같이 가잖아요.
카페24는 같이 갈 애가 없어요. 그 말인 즉슨 시장에서 다른 주도주들이 등장해버리면 좀 쉬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가 매수 3만원 밑에서 매도는 한 4만 2천원, 4만 3천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보는 전략으로.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대에서 매수 안 하는 거, 이것만 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자, 카페24를 살펴드렸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아서 이게 약간 부담이 되네요. 약수익권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카페24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죠. 네, 지금 첫 번째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채팅창을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용했던 KTX 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맞아요.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동대구 얘기가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동대구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싶었는데 경험담이 많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동대구역을 이용해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죠. 성학기님도요. 제가 한때 KTX를 많이 탔었는데 동대구역에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대구역에서 많이들 내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봤던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동대구가 뭔가 위상이 달리 보이는데요. 자, 저는 언뜻 봤을 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저도. 아니면 서울에 있는 용산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동대구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붕스님은 부산이지. 아하, 그래요. 이것도 의견이 좀 나뉘게 되네요. 네. 부산과 동대구의 대결.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가운데 카페24를 하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깡페24가 나왔어요. 그만큼 괜찮은 거다. 이런 거로 해석해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미님, 돈 잘 버시는 분들 진심 너무 부럽네요. 진짜 전 일하면서 돈 벌고 주식하면서 잃고 있습니다. 네. 하셨는데 지미님 항상 아시죠? 우리에겐 그 진짜 거의 진리라고 하는 게 몇 없지만 이런 진리는 꼭 있습니다. 늘 얻기만 하는 거 없고요. 맞아요. 늘 잃기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또 수익의 기회가 반드시 올 그쵸. 테니까 그 믿음 갖고 투자 계속 이어가 보시죠. 토마토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다음은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이고요. 오. 13,000원, 10%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네. 파미셀이 요새 엠폭스, 코로나 이쪽으로 다 묶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권이겠지. 오늘도 네. 잘 가잖아요. 엄청난 근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참 손실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13,000원 주가시면 2022년까지 거슬러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미셀이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동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지금 보내주신 배고픈 하마님께 진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네?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좀 기다리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수익이 빨리 더 나와서 배가 불러들 텐데 말이죠. 얼른 배고픈 하마가 아니라 네. 배 부른 하마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파미셀입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파미셀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신청하신 분이 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13,000원이면 최근 가격이 언제냐면 22년도 한 중반기쯤이에요. 2년 동안 사실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종목인데, 자, 우선은 파미셀이 하는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줄기세포 관련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에서 이번에 일상이 잘 됐죠. 물론 올해 초 2월 달에 일상 결과가 나왔었는데 성공적인 데이터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가시권 성과 나오려면 사실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줄기세포가 주 기술진인데 아직도 좀 많이 남은 기업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어요. 다만 최근에 이거 급등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 줄기세포랑 사실 별로 관련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엠폭스, 코로나 치료제 하면서 이제 관련 이제 특허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테마를 좀 타고 있는 건데, 사실 얘랑 별개로 해서 저는 기다리신 시간만큼 좀 한 2년이라고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기다리셨던 스탠스처럼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파미셀이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거나 이런 레벨의 기업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기술력은 없는데 이거 한다 저거 한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해서 주가 막 띄우고 또 내려가고 막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사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할 때 얘가 기술력이 있으면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파미셀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좋은 내용이 나와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시장이 이 파미셀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후자에 좀 가깝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하기가 됩니다. 금리 인하기가 곧 도래돼요.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곧 도래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바이오 시즌이 보통 이때랑 접목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코로나 치료랑 사실 아무 상관없는 애들도 막 튀잖아요. 진단키트 하는 애들은 시즌이나 SD바이오센서는 실제 진단키트를 합니다. 얘네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막 테마로 올라가는 애들 지금 많잖아요. 이런 방식의 바이오 상승장이 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럼 그랬을 때에는 종목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밑바탕만 된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한번 올라갔던 이력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화끈한 종목입니다. 파미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끈하게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거를 기대하고 투자해야지라고는 저는 바라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가격대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 예를 들어 한 17,000원 기간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한 요 정도 전고대 정도 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급등세를 만들어 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단에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 위주, 대형주라고 하면 플랫폼,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한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해서 플랫폼 단에서만 지금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네 대장이에요. 예전에 우리 반도체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면 어때요? 그 뒤에 붙어있는 CXL, 레거시 소부장들 같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변동폭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한 20% 올라가는데 레거시는 막 100%, 200%씩 갈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출발은 이제 플랫폼 대장들에서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발주들이 이제 움직일 차례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빠르면 올해 말, 근데 늦었을 경우에는 내년 초 중순 정도 이제 바이오 대세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테마잖아요. 코로나 테마. 얘네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갔다가 좀 눌러줄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아마 저점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갈 거니까 요 지점을 좀 기다리시되 기간 투자를 해보자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 참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파미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2022년부터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전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홀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가볼까요? 꿀보자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좀 지치네요. 아기 안 생긴다고요. 엉덩이 붙이고 기다려야지 했는데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쳐버려요. 그런데 또 네. 저희 시청자분들 너무 또 분위기가 좋은 게 네. 지민님께서 제 기운 드릴게요. 잘 되실 겁니다. 얼마나 너무 멋지지 훈훈합니까? 않아요? 네. 아니 사실 진짜 증시를 하다 보면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이 그 큰 손들에 비해서 견뎌낼 수 있는 게 그냥 시간을 죽이고 맞아요. 쭉 기다리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정말 소중한 돈을 가지고 모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어디 물려있으면 그쵸. 하루하루 잠이 잘 오지 네. 않죠. 참 이게 마음은 그래 악바리 근석으로 버텨야지 하는데 매일매일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면서 여기서 위안도 얻어가고 그쵸. 하는 거죠. 아무쪼록 힘내 보시길 바라면서 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연님 파미셀 3년을 갖고 계셨어요.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KTX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조금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정말 2위부터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위는요? 어디 역일까요? 자, 5위는 바로 용산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산 서울역 옆에 있잖아요. 용산역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서울역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좀 작았습니다. 아니. 용산역은 하루 28,795명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제가 세종시를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서 용산역을 진짜 자주 이용했는데 사람 진짜 바글바글하거든요. 아, 많죠. 근데 5위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 위에 있는 역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게 다 일리는 있는 거예요. 자,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 좀 하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대지수 월요일장 소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환율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30원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외국인은 잠잠하게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들 검색이 되고 있는지 먼저 1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2%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78,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반전자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7만 원대 주가로 내려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 차익 실현 8만 원대에 대한 어떤 저항과 함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는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시젠이 올라와 있습니다. 26%까지 상승하면서 35,250원대 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지난 2분기에 12분기 만에 외형 성장을 나타낸 시젠입니다. 코로나 진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0% 감소를, 비코로나 진단 영역, 키트 영역에서는 전년 대비 41%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외 진단 키트 쪽에 대한 성장세 2분기에 확인을 했고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주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파미셀이 22%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전 세계로 번져서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디언즈에 따르면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이 같은 경고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장에 파미셀 같은 엠폭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역시도 19%, 20%가량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20% 오르면서 오늘장 5,300원대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 삼성전자와 비슷한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진 건설 로봇이 오늘 상장 첫날에 시초가 공모가 대비해서 38%의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뚫고 16,5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이 공모가 대비해서 장중에 75%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음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 시각에 8%까지 상승합니다. 8월 초에 26,700원의 저점에서 4만 원대까지 주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41,350원, 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전기차 이 화재 사고와 함께 시장에서 계속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는 방안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로드맵 등을 망라해서 다음 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오플로우가 23%, 최근 들어서 고점 치고 가다가 또 눌렸다가 치고 가다가 눌리는 이런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어나가면서 지금 좀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모아지고 있는데 하단 쪽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오르면서 오늘장 하루 만에 또 23%까지 13,480원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강세 띄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이고요. 진 매트릭스가 지금 이 시각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5,990원. 엠폭스 진단에 대한 가치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웰크론이 1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웰크론을 포함해서 마스크 주식들의 강세도 오늘장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쭉 보시면 뭐 교육주까지 예전에 코로나 재확산 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들썩들썩 조금씩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 오늘장 드는데요. 그리고 수젠텍이 현재 이 시각에 20%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일제히 엠폭스 코로나 재확산 모멘텀과 함께 강세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ST바이오센서도 14%까지, 바이오노트도 역시 9% 상승을 띠면서 일제히 코로나 또 엠폭스 관련 주식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 가운데서는 펩트론 오늘장에 13%, 장 중에는 저점이 17%까지 나왔었고요. 현재는 13%로 낙폭을 좀 줄이면서 5만 원대까지 재차 회복을 하며 낙폭을 줄였는데요.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신공장 건립에 이 가운데서 65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왜 하필 주주배정 유상증자냐라는 주가 반응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CIS가 2%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배터리 장비주 계속된 상승 추가적으로 또 보여주는 종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당일 누적 종목 가운데 이 종목 지금 빠져 있네요. STX 엔진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했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 제가 질문으로 STX 엔진 한국 화장품 제조 가져가도 괜찮은 쪽 이렇게 질문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2분기 실적 좋았고요. 방산과 민수 쪽의 실적 개선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주가 우상향 가능할까요? 네, STX 엔진 요즘에 자주 거론이 네. 되네요. 조선 그리고 방산 이런 그 든든한 키워드들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실적 따라서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지 안심하고 봐도 될 만한 종목인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일단 STX 엔진 저도 좋게 봤고 그 좋게 본 만큼의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차트랑 제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리자라면 우상향이 꽤나 길게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우량주들처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급등 급락이 반복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인지 또는 이게 엄청난 변동성의 흔한 테마주인지 구분이 잘 안 가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실적이 잘 올라가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이런 지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은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방산에 들어가는 엔진도 많이 하는데 일단 그쪽을 포커스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방산 종목들이 어디까지 갈 거고 얼만큼 쫓아갈 건가 그리고 그들이 갔을 때 이렇게 STX 엔진처럼 스몰캡 종목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 건가 이런 지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당분간은 우리가 지금 1분기 그리고 2분기 지금 이 3분기까지 해서 방산도 1분기 때는 좋고 2분기 때는 또 쉬었다가 3분기 되니까 또 올라가고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하잖아요. 그동안 수준은 그대로 좋았음에도 주가는 이런 탄력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STX 엔진도 나올 거라고 봐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팔아야 되는 지점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거는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가지고 있는 분들 한정해서 이제부터는 좀 팔아야 될 시기로 본다라는 거고 이제 방산주들로 잠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LIG 넥스원, 현대로템 뭐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까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좋게 나왔을 때 한번 쫙 올라가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꼭 쉬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쉬는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에 이 STX 엔진을 포함해서 방산 관련 또 방산 기자재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당분 괜찮을 거예요. 다 실적 베이스로 올라갔고 앞으로 수주도 적잖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이클이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한 번씩 쫙 점핑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지고, 이게 유지하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럼 3분기에도 어느 정도 실적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긴 합니다만은, 이 지점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아무래도 STX 엔진은 대형주 단, 우량주 단은 아니고, 좀 중소형주 단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요 정도 얘기 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은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STX 엔진 다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죠. 자, STX 엔진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시원하게 뻗어가고 있는 차트를 보면은 네. 따라 타고 싶다라는 생각 맞아요, 들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럴 때 함부로 가면은 나중에 정말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오늘 힘든 종목들 얘기 많이 맞아요. 나옵니다. 특히 유라클. 이거 신규 상장에서 오늘 겨우 이틀째 거래되고 있거든요. 전 거래일 상장 첫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입니다. 와, 이거 첫날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어떤 심정일지, 와, 이거 정말 어렵네요. 자, 그리고 10억짜리 에스프레소님의 펩트론까지도 펩트론.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유상증자에게 갑자기 나오면서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자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매수님. 그래요. 공모주 첫날 따라가기에 대한 의견 하나 비춰주고 아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 윤귀수님의 종목입니다. 귀수님께서 요즘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매수 가격 21,2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24,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갖고 계시는군요. 24,000원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 보시죠. 확실히 요즘 시장 흐름과는 개의치 않고 그대로 네. 가고 있죠.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역시나 주가가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죠. 자, 건설주 가운데서도 HDC 현대산업개발 점점 올려가고 있는데 과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도 이 종목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흐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 좋죠. 전망도 좋고, 그리고 제가 추천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드렸던,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드렸었는데, 건설주 중에 지금 GS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산업개발 다 실적이 굉장히 지금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만 봐도 그렇죠. 많이 내려왔다가 돌려 세우는 모습인데, 저는 신청해주신 분께서 잘 사셨다고 봅니다. 좋은 섹터 고르셨고요.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섹터였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돌아세우는 자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잘 잡으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점이 굉장히 좋냐면 이번에 영업이익이 잘 나온 지점은 사실 외주주택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했어요. 외주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은 시행이 있고 시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외주로 받아서 시공만 진행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다지 높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게 자체주택입니다. 외주로 받는 거 말고 시행이나 시공에 대해서 둘 다 가져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같은 투자 대비해서 한 17% 정도 찍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이 차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자체주택을 많이 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체주택을 개발하는 게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현대산업개발이. 자, 그럼 의아하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자체주택이 줄었다?
그러면 뭐가 캐파가 커졌을까요? 네, 외주가 커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주가 커졌고 외주에서 영업이익률을 잘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그럼 이제 하반기, 남은 하반기는 어떨 것인가를 봤을 때 자체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수주량도 많이 찾고 중요한 거는 수주량은 제가 다음 조금 이따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진행할 자체주택 건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영업이익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겠죠. 지금은 외주주택이 주였는데 그랬을 때 지금의 매출 캐파가 훨씬 더 질이 좋은 매출 캐파로 발생할 가능성이 하반기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거는 7월 기준으로 해서 신규 수주가 연간 50%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수주가 막 밀리느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해서 예를 들어 좀 기울겠는가를 봤을 때는 아니다. 지금이 출발단으로 보는 게 맞고 주가로 보자라면 주가 변곡의 기점에 놓여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더 끌고 가야 되는 자리고 이런 데는 트레이딩 자리도 아니죠. 좀 끌고 가서 기간 투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27,000원, 27,500원 요 정도 구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판단을 하셔도 충분히 시장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뿐 아니고 건설주 자체가 지금 사실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중심이 되는 기술주들 얘기가 많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우리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좋은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 수주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랬을 때 저는 잘 사셨고 잘 들고 가면 되는 일이다 정도로 의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TC 현대산업개발 이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딱 봐도 시장 흐름과 반대되게 아주 잘 버텨줬고 아직도 고점 부근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와는 인사 나눠볼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위? 뭐 만지는 줄 알았네. 자, 4위. 4위 갈게요. 5위는 아까 공개했죠? 네. 용산이었습니다. 과연 용산보다 조금 더 하루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역은 어딜까요? KTX 기준입니다. 네. 4위입니다. 4위가 바로 대전. 대전이었습니다. 대전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 기준인가요? 그때는 2위인가 굉장히 또 높게 기록이 됐던 게 바로 대전이었는데 네. 2023년 기준으로 4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루 평균 29,356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용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참고로 이 위에 있는 3위 역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역이 바로 대전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지금 이 공개를 보고 있는 동안에 제가 네. 눈이 좀 좋아서 앞에가 보여요. 네. 근데 지수 급락 중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찾아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갑자기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지금 양대 증시가 0.6%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아,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 네. 2부에 함께 하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 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산입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 지금 비상 걸린 종목들 네. 많이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려가 좀 많아지는 그쵸. 시기인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도 오늘의 안 좋은 쪽으로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알죠? 이거 오늘뿐만이 아니죠. 네, 사실 지난번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네, 그때 한가가 나오기도 예. 했어요. 10억짜리 에스프레소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정말 닉네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펩트론이고요. 62,000원 15% 비중 들고 계시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꼭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금 여유는 있어서 추가 매수는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해도 되느냐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네. 이 종목 오늘 유증 이슈가 나오면서 전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매수하셨던 저 가격대가 좋은 가격대죠? 충분히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갑자기 이런 게 터지면서 저렇게 갭으로 뚝 떨어지니까 이거 날벼락 맞은 기분이겠죠. 지금 채팅창에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도 전문가님께 혼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펩트론입니다. 오늘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펩트론이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그 펩타이드 전문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데, 우리가 그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실 때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플랫폼 관련돼 있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저는 제가 주식을 한 30년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면서 제가 플랫폼 기업을 단 한 번도 저는 매매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펩트론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아주 부족하신 분,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 아예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종목에 지금 여러분들 2021년도부터 최근에 1분기까지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기본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기업이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고점 주가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충분한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보통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돈을 좀 탐이 나겠죠. 유상증자라고 하는 주주들한테 휴지 조각을 나눠주고, 그죠? 제가 좀 심했나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기업이 개인들한테 여러분들 요 주식수를 나눠주고 유상증자로 가는 1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죠? 주가가 여러분들 요 저점에 있을 때는 유상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유상증자가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도 얼마든지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보세요.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죠. 영업이익을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은 실적이 딱 눈에 보이는 게 실적이 1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주 이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있잖아요. 사상 신고가가 나오죠. 여러분들 유한양행도 사상 신고가가 나와. 전통적인 제약주들 유한양행도 사상 신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좀 정통적인 제약주들 많습니다. 녹십자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 이런 거 보세요. 녹십자 보세요. 주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죠. 녹십자. 종건당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 있는 펩트론 같은 종목을 꼭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종목 여러분이 꼭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즐겁고 이 행복한 이 시장에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려면 이렇게 플랫폼 기업을 매매하지 말고 전통적인 제약주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에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은 펩트론은 적자에다가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데 여러분들 요 맨 아래 보시면은 이게 제가 방송에서 신의 한수에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의 한수에서 이렇게 현금 흐름표에서 마이너스 4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종목 아예 쳐다보면 안 된다. 기업으로 돈이 한 푼 들어오지 않죠. 4년 동안 기업으로 돈 한 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요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발생주의가 아니고 이건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이게 현금주의입니다. 요 기록을 발생주의로 그래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4년 동안 돈 한 푼 안 들어왔어요. 기업으로 돈이 한 푼 안 들어왔다니까 기업으로요. 이런 걸 꼭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지금 62,0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는요. 기술적으로 하면 반등이 유상증자가 지금 1200억 정도 유상증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지 않습니까? 1조. 시가 지금 1조인데 유상증자가 1200억이 나왔으니까 한 13% 정도 하락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12%에서 13% 정도 하락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100분율로 계산하게 되면 그죠? 시가 1조짜리가 1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약 한 12% 정도의 하락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오늘 하락은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제가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오랫동안 이 좋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매매하시려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거는요. 반등은 어디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약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하면 지나고 한 55,000원에서 한 56,000원 요 정도까지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꼭 62,000원까지 꼭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판단 들었을 때는 빠르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55,000원이나 56,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유중의 규모랑 또 한번 비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오늘의 하락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하락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안타깝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이 56,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쯤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관련된 이야기 잘 참고를 하셔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도 펩트론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들, 그렇죠.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펩트론, 일단 위에 보니까 은가비님께서는 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언제 오는지. 맞아요. 그리고 풀빌 나가는 백수님, 제약주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어떤가. 돈 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평생 갖고 가고 싶다고 하셨네요. 자, 그리고 사랑이님, 제약주 글초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 2시 안 됐거든요. 네. 종목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괜찮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진단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도움 하나 더 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사랑이님의 종목인데요. 아이고, 이 종목도 정말 상반기를 주도했던 그럼요. 음식료 그중에 네. 대장격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삼양식품입니다. 매수 가격 54만 3천 원이고요. 20%입니다.
14일 급락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매수하신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자, 삼양식품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정말 대단했죠. 네. 71만 8천 원까지 쭉쭉쭉 올라갔다가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음식료가 이렇게 크게 반응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지나? 그런데 고점 찍고라도 조금씩 계속 빠집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급락 이후에 반등하나 싶더니 또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 급락했을 때 그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주가 오늘 장도 보시면 5% 넘게 내려가고 있고요. 52만 원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삼양식품 과연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면 다시 지지해주고 올라서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삼양식품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삼양식품입니다. 상반기에 그 강력했던 힘 지금 이제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올라갈까요? 네, 삼양식품이 지금 볶음면이라 해서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3,857억에서 영업이익이 801억이 나왔잖아요. 2분기가 매출액이 4,244억에 영업이익이 894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지금 실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삼양식품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상 신고가가 주가가 나왔던 것은 실적이 사상 신고가가 나오니까 당연하게 주가도 사상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자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지 않고 충분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아줬잖아요. 그죠? 저는 다시 한번 더 앞전 고점 돌파를 저는 시도한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보세요. 주가가 3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6월 거의가 중순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요 기간이요. 여러분들 장장 3개월이에요. 3개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6월 말부터 약 2개월 정도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양식품은요.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유럽 쪽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인데 암스테르담 쪽에 지금 다시 또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될 수 있다. 실적도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앞전 고점 돌파는 하지 못하더라도 앞전 고점 가까이 나면 다시 한번 더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종목하고 지금 종목하고 안정 극과 극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전 고점 돌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앞전 고점 가까이는 한 번 더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4만 3천 원에 20%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아마 저는 수익으로 좀 보답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려면요. 33일 이평선, 이 보시면 까맣게 칠해놓은 거 있죠. 제가 이걸 왜 까맣게 칠해놔? 이게 중심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다른 거 지표를 다 없애버리겠게요. 이거 보면 5일도 없애고 20일하고 60일, 120일 다 없애버리고 10일도 없애버리고요. 하나만 제가 남겨놓을게요. 33일 이평선 하나만 보세요. 까만 거 있죠. 내가 모든 이평선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5일에서 뭐 10일, 20일, 60일, 120일 다 없애버리고 까맣게 채워놓은 거 있죠. 이게 33일 이평선이에요. 이게 중심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가 얼마냐면요. 이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3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60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60만 3천 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실적주는 있죠. 여러분들 실적주는 중심선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와요. 그러니까 1차 매도 목표가는 60만 3천 원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돼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4만 3천 원에 20%까지 있으니까, 그죠? 충분히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나오고 낸 다음에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목표가, 단기 목표가 60만 3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고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한번 여기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33, 2뱅선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죠.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요. 보세요. 다시 하락이 나왔죠. 그럼 다시 주가가 돌아서겠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주가가 첫 번째 33일 2뱅선 가까이 왔고 두 번째 이제 다시 오면은 앞으로 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일주일 정도. 요 정도 기다리면 저는 최소한 60만 원 가까이는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래일수 일주일이니까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60만 원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양식품 살펴드렸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쉽게 이대로 무너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전고점을 바로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60만 원 정도까지 하는 목표를 일단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삼양식품 살펴드렸습니다. 네, 쭈님께서도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주액도 3천억이 넘던데 실적 공개 후 오히려 내려가는 게 좀 희한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방금 상담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양식품 아주 뭐 굵직한 종목 하나 그쵸.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오늘 랭킹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좋아요. KTX 특집입니다. 자, 일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 작년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살펴보는 거거든요.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 4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3위는 바로 2역입니다. 3위는요. 바로 광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광명역도 지금 인원이 크게 차이가 없죠? 네. 29,632명이 오. 일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과 대전, 광명까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1위와 2위는 조금 이제 차이가 달라요? 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확한 숫자 그리고 어떤 역인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이제 1위랑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 랭킹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젠 다시 한번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지금이 딱 2시 5분이면 네. 변동이 많은 시간이잖아요. 지수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시간 사이에 검색된 종목 더 변화무쌍해진 것은 바로 코로나 재확산 수혜주들의 다각화, 다양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교육주 같은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스토리가 하나씩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추가해서 내용들 전해드렸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위는 먼저 시젠 올라와 있죠. 25%까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코로나 진단 키트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시젠 오늘 주가 기대감 받으면서 25%까지 강세에 띄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 엠폭스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16% 가까이까지 현재도 시세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휴마시스가 18%까지 강세를 띄면서 3,110원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고점 경신하는 거 보시면은 바로 신고가 경신이죠. 네, 지난해 5월, 4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주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미셀이 이 시각 현재 21%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엠폭스 관련주입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인데 미국의 천연두 치료제 개발 기업 키메릭스의 핵심 중간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엠폭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GH 신소재가 22%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코로나의 입원 환자가 최근에 9배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GH 신소재는 자동차 내장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음압병실 관련주 원방테크의 주식 24%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원방테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없네요. 예, 비상장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GH 신소재가 오늘 장에 21%, 원방테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젠텍이 19%까지 상승을 하면서 11,030원 선까지 치솟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전진건설로봇 계속 검색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0%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웰크론 8%, 마스크 관련주도 윗골이 달고 있는데요. 현재 8%까지 상승을 띄고 있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음봉 나오고 있는 12% 강세, 한농화성 올라와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그리고 애니능률이 25%까지 급등하면서 4,39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상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어린이 환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개학이고요. 휴가철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일부 학교는 벌써 개학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걸려있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학 학교들 비상에 걸려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후 들어서 또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8월 둘째 주 18세 이하 코로나 입원 환자가 70명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교육주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원제약 8%,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꽉 찬 양봉을 기록하고 있죠. 감기약의 대표로 이 콜대원,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용 콜대원 제품 역시도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몰에서,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군요. 성인용 콜대원 제품들, 테라플루 챔프 같은 감기약 일부 제품이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하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 오름세 타고 있고요. 뒤를려서 SK하이닉스 2.4%까지 낙폭을 보여줍니다. 194,900원. 그리고 SD바이오센서 11% 상승인데요. 진매트릭스, 바이오노트, 미코바이오메드, 나노엔텍까지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 재확산 수혜줍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이 시각 현재 13%의 상승을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노엔텍은 또 이 종목은 또 모멘텀이 한 가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노엔텍이 코로나 쪽에 그 진단 키트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좀 잠깐 볼까요? 정확도 95%의 진단 키트를 갖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오플로까지 보시면 이제 검색, 오늘 1시간 이내로 검색된 종목들을 쭉 보신 건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D 바이오센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연봉으로 보시면 진단키트주 2021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나서 좀 상장이 돼서 이후에 쭉 하락세를 보여왔거든요. 상장한 지 지금 3년 만에 바닥을 짚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한 50%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바닥 딛고 올라왔는데요. 자, SD 바이오센서 보유하신 분들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하차하는 게 좋을지 보유해 나가도 괜찮을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2시 구간에 종목들을 살펴보고 오니까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바이오 쪽은 집중이 확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딱 궁금하실 것 같은 게요.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고점을 좀 경신하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좀 윗꼬리가 달린 상태여서 이 종목을 더 들고 가도 되는 건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여전히 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을 가지고 보유를 해봐야 되는 건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쭉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매도하는 관점이 오를지 어떤 편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관련돼 있는 우리가 진단 키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번 기회에
탈출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저는 탈출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기서 조금만 줄게 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ST 바이오 센서의 기본적인 딱 실적을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 시절에는 영업이익이요 1조 3천억씩 영업이익이 나왔던 기업이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한참일 때 여러분들 영업이익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가고 난 이후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가 2,481억의 적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침이 심한 거죠.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가 적자가 2,481억의 적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주가의 부침이 크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번 요 기회가 저는 탈출할 수 있는 전 기회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는 아깝잖아요. 그죠? 제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평균 잡아서 보면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 보통 이런 주식을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 보통 제가 봤을 때 6만 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5만 원에 매수하신 분, 4만 원에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3만 원에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2만 원에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제가 하단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14,67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2만 원 가까이는 한번 리바운드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요 2만 원 정도. 또 최근에 에폭스가 지금 또 비상 상태에 걸렸기 때문에 요 2만 원 요 정도 언저리에서는 전량 다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때 이 종목 주가가 최저점이 지금 8,650원까지 하락이 나왔잖아요. 8,650원까지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14,000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오면 2만 원 가까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이때 매도를 못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런 측면 이번 매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는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의 지금 평균적인 그런 그 매수가를 놓고 봤을 때 주가가 5만 원 이상, 뭐 4만 원 이상 가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만약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게 되면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만 원 정도,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T바이오센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 더 보유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바운딩에 나온다면 2만 원까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만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 매수가까지 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적당한 구간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점,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 기회다라는 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조금 더 볼까요? 경진님 지금 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미수님과 함께 오늘 윤재커가 부를 노래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들 그래요. 전 아직 결정 못했는데. 트와이스의 TT를 네. 다시 부르셔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다들 지금 울상을 짓는 빠져서. 그런 네.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임리얼님께서는 코로나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코로나를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건지 네. IT 전자를 매집해야 하는 건지 이거 좀 더 추석까지 테마가 갈 것 같아서 고민이 되네요. 이런 이야기 전해주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있을 때 지금까지 손실이 너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기간에 조금 노려볼까? 그쵸. 손실 메우려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또 물릴까봐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죠. 자, 다양한 고민들이 읽혀지고 있는 유튜브 채팅창의 모습인데요. 자, 김선희님, 하나마이크론 계속 내려요. 이런 종목 진단 신청도 들어와 네. 있습니다. 마침 이 종목을 네. 그리고 이분이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타이밍 아주 그 좋은데요? 전에 보내셨는데 네. 다시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저 깜짝 놀랐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도 5%대 밀리고 있고 네. 오늘 보면은 금요일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주도주가 기환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반도체 빠지죠. 2차전지 종목들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보시면요. 고점 구간에서 지금 현재 구간까지 최근의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50% 가까이 밀린 종목인데 네. 이 종목 딱 평단가가 지금 거의 50%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고 나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너무 저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진단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마이크론은 우리가 후공정 업체잖아요. 그죠? 패키징 테스트 업종인데, 이 종목이, 반도체, 예전에 제가 반도체, 전교 석차를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6위에 해당됐던 종목인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가 여러분들, 거기가 한 4월 달 이후로, 주가의 하락이 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요 재무 구조가 있잖아요. 재무 구조가, 가장 좋지 못한 종목이죠. 제가, 반도체 전교 석차를 10개 종목을 제가 드렸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재무 구조가, 좋지 못한 기업이죠. 그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회사채를 보니까 제가 670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했더라고요. 670억 정도의 회사채를. 보통, 이게 회사채 같은 경우는 표면 금리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표면 금리가 있어요. 요 금리가, 2026년까지 보니까 거기가 5.9% 정도 돼요. 상당히 금리가 높은 거죠. 회사채 발행했는데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거죠. 5.9%면 그죠? 따라서, 하나마이크론 주가가 지금 반도체 경기가 확 살아나게 되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겠으나 지금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9,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여기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29,000원이면 여러분들 어디냐면 어디가 29,000원이면 여기가 29,000원이잖아요. 거기가. 이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때가 이 까맣게 칠해놓은 거 33일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33일 이평선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게 중심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중심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요. 이거 깨고 내려오면 주가가 하락이 커집니다. 33일 이평선을 회복하게 되면 주가의 달력이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요. 벌써 이게 보시면 올라가는 힘이 강하죠. 회복하니까 올라가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죠? 회복하니까 올라가는 힘이 강하죠. 33일 이평선을 회복할 때는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고 33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 아래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29,000원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앞으로 오기가 저는 아마 올해 안에 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어디까지? 18,000원 정도. 단기로는 18,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게 오면 또 다시 저한테 문의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이고, 최대한으로 가져간다면은 주가는 21,000원 정도까지는 반등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반도체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최종적으로는 21,000원.
단기적으로는 18,0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를 여러분들 한번 매매를 하시려면은 어떤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냐면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실적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싼 주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월덱스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월덱스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반도체의 그 종목을 한번 보시는 분들, 반도체 안 종목을 제가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는 반도체 소모품을 하세요. 소모품을. 가장 안정적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하지 마시고요. 장비나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장비는 한번 수주가 끝나면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데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소모품 중에서 주가가 제일 싼 주식은 월덱스라는 주가가 제일 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 때 이런 종목이 반도체 소모품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나와 있는 하나마이크로는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회사채 발행한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로는 18,000원, 좀 여유가 되면 21,000원 정도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000원에서 전략 매도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까지 살펴드렸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가요. 아니요, 종목을, 피디님, 여기서 더 가기 좀 어렵겠죠?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 자, 그러면 아쉽지만,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시간이. 마지막에 하나 더 갈까 고민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하나마이크로 종목 진단하면서 월덱스라든지 네. 다른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힌트까지 들어봤으니까요. 그쵸? 거기에 좀 위안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랭킹쇼 주제였죠. KTX 특집입니다. 하루 일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과연 어떤 역일지 여러분 서울역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제외. 너무 뻔하니까. 자, 지금 1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동대구냐, 부산이냐? 이름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네, 부산역이 35,447명, 동대구역은 33,388명이 일평균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저기에 한 명 네. 추가돼서 부산 바캉스 가고 싶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렇긴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부산 못지않게 동대구역이 네. 또 엄청난 이용객 수를 자랑하고 있었군요. 자, 이렇게 KTX 특집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랭킹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